안녕하세요. 연작의 힘 콜로소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번 3강에서는 취향이 어떻게 작가 고집이 되어가는지, 아이디어를 축적해서 마인드맵 만들기, 키워드를 뽑아 아이디어 문장화하기, 레퍼런스 찾기, 러프 그리기,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를 다뤄봤죠.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고집은 취향이 밀집해서 날카롭고 다듬어질 때 나타나죠. 그림은 취향의 집합소입니다. 자신의 취향을 따라가고 그것을 발전시키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죠. 취향은 동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리는 이가 질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장이란 작가의 그림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걸 말합니다. 안 그린 걸 그려보는 시도가 필요하죠. 저는 판타지라는 핵심을 떠나지 않고 SF 장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SF의 우주와 판타지의 기묘함을 합쳐 피비, 페일블루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죠. 다음은 그림을 완성하는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맵을 구축하는 아이디어 단계, 아이디어를 문장화하고 레퍼런스를 찾고 러프를 짜는 구체화 단계, 그림을 완성하고 조립하는 표현 단계로 나눴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축적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약간의 동기와 재미를 추구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외주를 하면서 우주를 그리게 되었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SF 장르를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때 외주 이후 우주 관련 영화나 다큐를 심심치 않게 찾아보게 되면서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계 없이 아이디어를 쌓아 나갔죠. 그 이후 엑스마인드를 활용해 아이디어 맵을 구축합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그리고 싶은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 키워드를 문장화합니다. 문장화할 때 의문형으로 끝나거나 사건 위주로 간결하게 짜면 그림의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우주비행사와 죽음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우주비행사가 죽는지, 우주비행사가 누군가를 죽이는지 그것을 고민했었죠. 저는 우주에서의 죽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주비행사의 죽음을 첫 그림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첫 문장을 완성하고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주비행사는 왜 죽었을까?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렇게 떠오른 다음 질문들로 시리즈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 레퍼런스를 찾아야 합니다. 레퍼런스는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주얼 레퍼런스, 앵글 레퍼런스, 포토 레퍼런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주얼 레퍼런스는 비주얼 아트라면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작가님들의 터치나 센스, 감각 등을 파악하기 좋죠. 앵글 레퍼런스는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방법입니다. 투시와 배경 연출, 구성 등이 포함됩니다. 포토 레퍼런스는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제 사진, 구성품 등이 포함됩니다. 레퍼런스도 찾아놨고 아이디어 문장화도 마쳤다면 이 다음은 러프 단계입니다. 러프를 들어가면서 어딘가 밋밋하고 재미없다면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창시자 오스본의 저서에 실린 9가지 질문으로 이것을 각각 그림에 적용해보면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 그림의 과정을 조목조목 분해해보며 단순한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완성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요약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강부터는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파트로 쪼개어 단계별로 습득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일러스트의 비주얼 밸런스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림의 강약 포인트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화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퍼즐 게임을 할 때 맞는 파츠를 골라서 완성하는 것처럼
혹은 요리할 때 부족한 맛이 있다면 채워주는 것처럼요. 조화는 서로 잘 어울림을 뜻합니다. 두 개 이상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울려 나타나는 형식이죠. 균형감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와 통일을 포함한 전체적인 결합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요소가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하면 그림은 금세 균형을 잃고 맙니다. 잘 나온 그림은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맞춰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그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밸류 대비. 두 번째, 컬러 밸런스. 세 번째, 밀집과 산재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밸류 대비부터 살펴볼까요? 밸류는 비주얼 밸런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림의 강약을 아는 시각의 작동 원리를 담당하기 때문이죠. 비주얼 밸런스를 이해하고 싶다면 밸류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화가 엘버트 먼셀은 그의 저서를 통해 색체계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색을 세 가지 속성으로 체계를 정립하였는데 여기서 색의 3속성은 색상, 채도, 명도가 있습니다. 그중 명도, 즉 밸류를 먼셀은 11가지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밸류는 물체나 영역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를 칭하는 말입니다. 밸류가 밝다면 고명도, 즉 밝은 색의 물체나 영역을 의미하고 밸류가 어둡다면 저명도, 물체나 영역이 어둡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명도와 저명도의 중간에 있는 중명도는 시각적 강세가 애매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의 눈은 밝은 것을 가볍게, 어두운 것을 무겁게 인식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부담이 덜하고 복잡하지 않는 곳을 찾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게 강하거나 약하기만 하면 비주얼 밸런스는 무너지고 맙니다. 명암의 대비가 없으면 시각적 기능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밸류로 무게감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색과 모양이 다른 돌멩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얗고 부들부들한 돌멩이와 어둡고 거친 돌멩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크기를 동일하게 두도록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시선이 쏠리시나요? 어둡고 거친 돌멩이가 좀 더 무거운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눈은 밝은 것은 가볍게, 어두운 것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음과 어둠이 1대1 비례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어두운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또 표면이 매끄러운 것과 거친 것도 비주얼 강세로 작용됩니다. 이제 반대로 하얀 돌멩이를 키우고 검은 돌멩이를 줄여보도록 할까요? 어떠신가요? 나름 전체적인 밸류가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1대1로 비례했을 때 검은 쪽으로 향하던 시선이 흰 쪽의 밸류를 늘리자 균형이 맞춰집니다. 둘 다 비등비등하게 시선이 향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밸류 대비를 이해하면 시선의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밝은 것에서 어두운 쪽으로, 어두운 쪽에서 밝은 것으로 향합니다. 앞서 조화는 서로 잘 어울림을 뜻한다고 말했죠. 두 개 이상의 여러 요소들이 상호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울려 나타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밝고 큰 물체가 있다면 작고 어두운 물체가 있어야 균형이 맞아집니다. 반대로 어둡고 큰 물체가 있다면 작고 밝은 물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포인트는 시선의 흐름을 만들고 주제부를 돋보이는데 가장 기초적인 발판이 되어줍니다.